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담당 6년차 교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시라면 학교폭력 관련 학생으로 연락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를 받아보셔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셔서 검색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로서는 가해 추정 학생이던 아니면은 피해 관련 이제 피해 주장 학생이던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서 올리는 게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고요. 이 내용을 이제 전부 다 종합해서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피해 학생에겐 보호 조치가 가해 학생한테는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가는 게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 골자는 비슷해요.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고, 자녀와 상대방 학생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 어, 사안 해결을 위해서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쪽 의견을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너 이거 거짓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양쪽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이걸 정리해서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필요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 조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피해 학생은 사항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심의원의 개최 요청 시에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심의원에 올라가기 전에 개최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이제 피해 쪽에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 아동심리 전문가, 그 다음에 외부의 위센터도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외부 관련 전문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서를 작성 받아가지고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폭력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서 의견 청취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고 싶다. 혹은 이제 외부 기관이 이제 학교에서 바깥인 위센터, 교육청 산하에 있는 위센터 관련된 곳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이제 이거를 내고 싶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셔도 되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본인 자녀 성명을 쓰고요. 학번을 쓰면 됩니다. 성별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작성해서 넣었는데 요거는 아마 대다수의 학교가 요거를 주소는 따로 적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칸을 만들진 않았을 텐데 주소를 여쭤보는 이유는 등기가 발송됐을 때 받아보셔야 이거를 이제 참석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담임 선생님이 주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주소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보호자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사안 인지 경위,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통상적으로 대다수는 본인 자녀에게 내용을 들었거나 담임교사에게 내용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간혹 가다가 친구한테 내용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친구한테 혹은 엄마들 사이에서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뭔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처음에 인지하신 게 어떻게 인지하시게 됐는지 요거를 이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현재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신체적인 건 예를 들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 혹은 일방적으로 맞았다, 신체적인 상흔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얼굴 오른쪽 위에 눈 주변에 멍이 2개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학교 폭력을 지금 이제 뭐 이건 가해던 피해던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놀랐다. 이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체적, 정신적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체크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작성한 다음에 진단서를 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무조건 열려요. 그래서 지금 신체적으로 얼마나 상해가 있는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병원에서 진단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보시고 판단했을 때 내용을 작성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교우관계,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친한 친구가 누구인과 관계 이제 어떠한가 이런 거를 써주면 되고요. 학교폭력 이제 경험, 유무 내용, 그리고 이제 밝혀진 거 외에도 지금 우리 아이가 누구한테만 이제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가해 측 이제 보호자인 경우에는 그걸 굳이 쓰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자녀 확인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자녀에게 이야기해봤는데, 자녀가 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그냥 이제 자녀와 대화한 내용을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요약해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호자 확인서 쓰다가 혹시나 칸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요거 내용을 무시하시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 관련 정보 아니면은 컴퓨터 타이핑 치신 다음에 서명 나중에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 골자에 의거해서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종이에다 옮겨 쓰시거나 아니면 요 그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제가 하나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릴 텐데 이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요거를 이제 그냥 장문으로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녀 확인 내용, 우리 아이가 이 사안에 관련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보호자 확인서를 내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혹시 하신다면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호자 확인서 내기 귀찮고 쓰고 싶지도 않다 하는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안 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보호자 확인서가 일단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보호자 확인서가 왜 필요하냐? 이제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그런데 의견을 듣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 확인서고요.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이제 나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시간을 드리는데, 만약에 참석이 어렵다, 바쁘다 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서에 꼼꼼하게 챙겨서 쓰시면 되고요. 보호자 확인서도 썼지만 난 참석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고요. 나는 보호자 확인서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참여해서 가서 나의 의견을 소명하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보호자의 조치, 그래서 지금 요 병원에서 진료는 이제 피해 쪽이겠죠. 화해를 이제 화해 시도했는지, 요거는 이제 가해 추정 쪽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자녀와 대화를 했는지, 이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조치가 결정이 되면 특히 가해 쪽 보호자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가해 추정 쪽 보호자들께서 지금 이게 진행된 다음에 보호자께서 아이를 좀 교육 지도하실 이렇게 그 마음가짐이 있는지가 가중 조치나 아니면 이제 감 조치에 가중이나 아니면 이제 감시키는 조치에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특히 가해 쪽에서 참석하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이거 이제 아이랑 대화해봤는데 나도 화해를 시도했고 우리 아이도 화해를 시도했고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키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조치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가 심각한 학교 폭력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뭐 겨우 이런 일 가지고 사람을 오라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아이를 이제 교육지도, 이 가정 내에서 교육지도가 어렵기 때문에 조치를 아예 세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좀 더 깨우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녀의 대화, 그러니까 자녀와 대화를 해서 내가 어떠한 교육 방침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써주시는 게 유리하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돌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뭐 이제 뭘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이 와서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그게 싫어가지고 평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화를 내는데 아니면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달라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호자의 심정, 이제 어려운 점,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어떠한 부분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학교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요청합니다. 이런 것도 쓰셔도 괜찮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의견, 요거는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하고 싶은지 심의위원회를 하고 싶은지 관련 의견을 좀 작성해 주시는 게 좋다. 둘 중에 하나를 사실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피해 주장 보호자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는 제가 이거를 그 양식을 추가시켰던 것 같은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런 양식이 있었던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여기서 학교장 자체 해결 하고 싶다 심의위원회 하고 싶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의견을 작성. 이게 피해 주장 보호자가 사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네 가지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 해결을 원하는 케이스만 자체 해결이 가능해요. 본 사안을 위해서 보호자의 의견 바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요구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작성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떠한 걸 그럼 요청할 수 있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이제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요청을 미리 하겠다 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피해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특정 학생이 자꾸 우리 아이한테 접근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 같다. 좀 분리를 시켜달라. 아니면 이제 뭐 긴급 조치를 좀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작성하셔도 되고,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정도가 너무 커서 우리 아이가 학교가 나가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적으시면 학교 내부에서 한번 판단해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로부터 관계 조정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으니까 이제 OX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2022년부터 나온 양식이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 폭력이 열렸는데 가해와 피해와 두 학생이 서로 그냥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요. 서로 이제 뭔가 오해의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긴 했지만 서로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은 피해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피해 쪽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담당자가 가해 추정 쪽에 물어봐요. 가해 추정 쪽에서도 관계회복 프로그램 하고 싶나요? 양쪽 다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둘 간의 관계를 조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면 둘 간의 관계가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둘 간의 관계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관계가 좋아졌는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가해 쪽에서는 둘 다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 추정 그 보호자분들께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나타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 보호자나 학생한테도 이제 학생끼리도 사과가 이루어지고 보호자 간에도 연락처를 이제 알 수 있다면 주고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양쪽 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게 사실 제일 베스트고요. 그런데 피해 쪽에서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조정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느냐 이런 케이스 요거는 학교에다가 물어보시면 담당자분께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성일 작성하시고 작성자 이름 쓰신 다음에 서명칸에 이제 서명해 주시고 학생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담당자는 이 보호자 확인서를 본 다음에 사안조사 보고서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호자 확인서를 이제 심의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호자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보호자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사실 이게 누가 보실지 몰라서 가해 쪽, 피해 쪽 둘 다 한번 뭉뚱그려서 설명해 봤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해는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으니까
이 추가적인 내용은 담당자분들께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에는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심의위원회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호자 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학부모님들이 보실 만한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작게나마 또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